국민의 약속입니다. 네. 이 뭐 교통이나 이혼 뭐 한다 이런 소리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솔직하시면 그건 이혼을 오는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비중 있는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8대 포항시의회 4선 진출을 위해 포항시 타선거구 대희효곡동 선거구에 도전장을 던진 자유한국당 이재준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재준 후보는 지곡초등학교와 제철중학교 등지에서 20여 년간 교통봉사 활동으로 교통봉사 아저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 6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총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원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보여왔습니다. 3선에 걸친 지난 12년간 대희효곡동 유권자들의 변함없는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네, 아주 비중 있는 후보자입니다. 후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효곡대 이재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 시민 여러분, 효곡대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91년도 34살 나이에 출마해서 정말 어렵게 17년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은 정말 그 12년 동안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직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주민 여러분들의 그 고마움을 항상 느끼고 있고 앞으로라도 더 정직한 마음으로 주민들의 다가갔음을 이 자리에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감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 선거의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통과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 현재 보면은 이번 선거구에 후보님 말고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와 있고 민중당에서도 나와 있고 또 이제 무소속에서도 한 2분이 나와 있고 네. 지금 5분이 총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건데 이번 선거를 맞는 본인의 각오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겠습니다. 이번 선거 아무리 민주당이 대세다 하더라도 저는 그 시의원으로서의 저의 생각입니다. 대통령 선거 같으면은 정말 그 정책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당략에 따라서 뭐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결정이 지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글자 그대로 시의원은 심부름꾼입니다. 정말 시의원으로서의 심부름 잘 할 수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시의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3선 의원이신데 지난 이제 12년간 의정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은 어떤 것이고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우리 효자시장의 수건 사업을 30년의 수건 사업을 한 33억에 들여서 시원 그 도로도 확장을 하고 주차장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길이 한 700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돈은 적게 들고 시설은 완벽하게 했다고 이렇게 저는 가지고 사실 우리 시청도 998억 1000억 가까이 들었지만은 주차장 시설이 한 700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33억 들여서 도로도 확장하고 700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수건 사업으로서 정말 가슴 뿌듯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그 주민센터였습니다. 네. 한 10년 전부터 주민센터를 원하고 있었지만은 천장에 비도 새고 하여튼 그 낡았어요. 예, 오래된 바로 옆에 네, 바로 그래서 그 53억을 내서 청사를 깨끗하게 거지하는 것이 저희 어떤 그 12년 동안에 좀 자부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아쉬운 점들은 우리 지곡 단지가 사실은 그 세계에서 정말 나고 손색 없을 정도로 주거녹지 환경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태준 회장님의 어떤 그 한 40년, 50년을 내다보고 그래서
우리 지곡동은 이 전주대가 없습니다. 네. 그 지하 그 매설을 해서 이미 그 고박태규 회장님이 50년 후를 내다보고 그런 시설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포스코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그 여지의 공간 땅들의 포스코가 어렵다고 해서 그걸 개인에게 분할해서 팔아서 다른 그 건물이 들어서니까 많이 들어서고 있죠. 그 이제 주위에 그 시설은 주환경 시설이라든지 도로 시설 이런 것은 확충이 안 되고 건물만 짓다 보니까 답답한 그런 민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민원들도 있고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시의원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키지 못했던 일들이 조금 아쉽고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러면은 그때 박선호 시장님이 계실 때에 우리 이 지곡 이제 서초 자리라고 그 소문만 그렇게 났어요. 그 서초 자리에 희귀암센터를 짓겠다. 그때의 장소는 분명하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 시 포스테 신한은행 포스코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해서 5천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희귀암 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초선이고 사실 잘 몰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이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잘 몰라서 그 의원들 설득을 못 시켜서 그게 이제 이 파괴됐는데 그게 만약에 그때 조금 경륜이 있고 했더라면은 그게 시설이 돌아왔으면 딱 KTX하고 포항 공항 그 비행기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지금은 상당히 우리 이 지역에 색다르게 개발과 발전이 상당히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학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다 동초로 이전하면 서초가 지금 비지 않습니까? 이제 제철초로 됐죠. 그 부지를 다시 한번 그거는 이제 저희들 소관이 이제 포스코 제철 학원의 소관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쉽죠. 후보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포항은 철강 경기가 상당히 주 업종인데 이게 지금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작년부터는 뭐 포항 쪽에 이제 지진까지 더해져가지고 지역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포항시 지역 경기 정체기를 좀 벗어나서 도약을 할 수 있는 가장 해결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포항은 거의 뭐 이명박 대통령이 왔을 때도 한식이 놓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앞으로 미래 우리 후대를 먹고 살 거리는 해안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해안이 204km의 강포에서 강릉까지 204km 이 해안 지역을 천혜 자원을 잘 이용해서 한다라면은 우리 50년, 100년 우리 후대들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천혜 자원을 어떻게 개발시키냐에 따라서 포항의 경제는 좌우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 천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든다면 싱가포르 미관현 총리 같은 경우는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총리 자리 잡으면서 30년을 계획을 딱 잡아서 싱가포르 전체의 관광지를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전부 다 저도 이제 한번 가봤지만 그건 전부 다 해안입니다. 그 주위의 내용을 보면 그 건물이라든가 특이한 그 건물들이 들어와서 그 싱가포르 전체 관광지를 만들었다 이러고 보는데 그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특이성을 가지고 확대를 시켜서 전 세계적 관광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 관광 가속 기계가 4세대 가속률 세계적 세계뿐이에요.
거기에 그 4,260억의 어마어마한 그 투자를 해서 지금 잘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그 바이오 내지는 4차원에 맞추어서 또 암 인생 따라 약품 이제 그 개발, 의약품, 혈압품 이렇게 개발된다고 봐야 되고 그런 개발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저탄소라든가 이런 것을 결합해서 천혜 자원과 과학이 한테 어울린다면 호황이 한 발 더 도움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후보님께서 출마하신 이 선거구 대이효곡동은 이제 아파트 단지도 많고 특히 이제 지곡동은 이제 우리 포스코 직원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인데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시의원으로서 이제 한계를 본다라면은 지금 이렇게 아쉬운 중에서도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공약으로 제가 이제 걸었는데 우리 지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난개발 방지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우리 시가 경제 5개년, 10개년 개발을 계획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거 자연 그 녹지 지대를 보존할 수 있게끔 그럼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해서 하겠다는 말씀과 그다음 우리 주민들 불편 사항을 보면은 주차장 난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 10년이 되면은 주차 공간도 좀 넓어질 거라 이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지금 현 실정에 봤을 때는 주차장 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그 LG나 그 삼성 그쪽으로 황토길에 보면은 황색선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 황색선은 주차를 할 수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고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죠. 그러나 그쪽으로 주차 없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 돈 들이지 않고 그런 면부터 주차장을 해소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투리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 금강랜드의 이제 출퇴근 시간을 보면 많이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주로 출퇴근입니다. 이동 사거리에서 막히니까 결국 아니 그 이제 제철고등학교에서 사거리까지 그 가다 보면은 출퇴근 때에 병목 현상 주로 많이 길게는 7번 정도 신호를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해 갈란가 모르겠지만요. 그 실질적으로 폭은 딱 갔습니다. 이 폭이. 가는데 그 골프장 그 옆에 보면은 차선은 다른 데는 그 편도 2차로 돼가 거기는 3차선 한 30대 정도 될 수 있는 여기는 3차선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폭인데 그렇다면은 그 차선 조정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사실 그 그러한 면들은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고 우리 돈은 우리 시세수로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불편한 주차 도로 선을 더 하나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똑같은 폭인데 골프 연습장에 보고 가면은 우회전 할 수 있게끔 차선이 3개 차선 돼 있습니다. 똑같은 폭인데 그렇다면 그 폭을 그대로 이해가면 되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되는데 그럼 왜 못하고 있느냐? 그건 아까와 같이 경찰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돈은 우리 시 헬세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멘트를 묻는데 사실 그것도 시민만 걸치가 결정만 하면 바로 할 수 있고 그것도 큰 돈을 안 들어요. 옛날에 그 지곡이 그 산이었어요. 산이었는데 이제 교통량이 많고 해소를 하다 보니까 그 산을 뜯은 거예요. 산을 절개를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산이 걷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구름다리 하나 있고 연결도로 있고 동물통도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없고 그렇게 걷혀져 있어요. 그걸 구름다리 내지는 인도교로 설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K 쪽에 이제 행상 강변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행상 강이 옛날 교통 수단이었어요. 그 행상 강이. 그거는 역사도 있고 그게 이 얘기는 엄청나게 그게 또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강릉에 가면 커피숍 특화거리라고 있어요. 그거 멋지게 해놨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요. 그 강릉도 해안이고 우리는 강변이니까 이렇게 해서 벚꽃에 거기 또 실질적으로 커피숍이 상당히 많아요. 벚꽃만 쫙 심어서 벚꽃 거리를 커피숍 특화 거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걸 저는 지금의 뭐 공약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릉도 여러 번 갔고 이렇게 해서 그걸 꼭 했으면 저 임기 동안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 그 SK에서 효자시장 사실 저 70국도 때문에 남북이 갈려가는 했는 게랑 마찬가지예요. 원래 요 도로가 요 도로예요. 기본식 도로가. 근데 교통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7번국도를 새로 내는데 그래서 저 도로를 내면서 동물 완전히 불일시게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옛날 육교가 있었거든. 그 자리를 SK와 효자시장을 통과시키는 육교를 하나 만드시는 거죠. 육교는 철거를 했고 그 자리에 신호등을 만들어서 SK와 효자시장을 연결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도 지금 공사 21억 7천만 원 확보되어 있고 또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요 지금 효자 요 입구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그 700대 주차장을 도로를 하면서 시원하게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신도시 하나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정도 하고 주차 시설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동네 딱 들어오면은 여기 신도시가 하나 생겼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보면은 상당히 보기 흉한 건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건 도저히 그 협상으로서는 안 되고 법으로서의 주환경 시설을 개선하겠다. 이런 걸 꼭 내가 실천하고 싶고 이번 임기 동안에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이제 지곡 효자 SK는 거의 이제 제가 이 요게 수공사 끝인데 그 대이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우리 문화공간 시청이 있음으로써의 문화공간만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문화 혜택을 시청이 있지만은 혜택을 못 보는 곳이 대이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센터, 축구장 이런 걸 건립을 해서 삶의 질을 항상 꼭 시키게 되겠다.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필요한 시설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가 한 4, 5천 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해서 땅이 없다라면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꼭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그 진입로에 그 거기가 지금 횡단보도도 없고 육교도 없고 거기 만약에 지나가다 사고 나면은 이걸 구름다리를 연결해서 인도기로 만들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길어서 그런데 그걸 이해하면 그 2007년도에 기체 200억을 내가 했는 거예요. 그 공사를 돈을 빌려가 했다 이겁니다. 시가. 근데 그 도로 공사를 할 때에 중간중간 한 세 군데만 잘라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은 지하로 그때 돈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양옆에 그 다 공사도 지금 현재 짓고 있거든요. 경기도 저라고 소위 말 승용차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저 돈 지금 현재 거기가 5 용역해서 17억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럼 그 돈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 입안을 할 때에 잘해야 된다는 좀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은 어차피 지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구름나루 연결해서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선되시면 4선이고 예. 의장에도 한번 도전을 하실 계획이시고. 그럼요. 당연히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사설 바로 도전하죠. 이제 끝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이제와 이제까지의 그 공약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욕심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17년 만에 됐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주민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을 이기려면은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저는 그 신조로 마음속 넘들 앞에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마음속 늘 가슴 속에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면은 이런 공약 사항도 정말 혹은 그 제가 팜플렛들도 이런 식으로 다 나가지만 선명히 다 있습니다. 이 팜플렛도 그냥 내가 공약을 뭐 이렇게 폼만 잡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 보면 그 가능성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아까와 같이 그런 거 그렇게만 아주 정리가 되면은 돈 안 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대이동 같은 축구장 그 문화센터 이런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한 100억 정도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예상을 하지만은 그 외의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뭐 정직하게 하는 만큼의 주민들 좀 이래 좀 긍정적으로 좀 알아주십사 열심히 하겠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할 수 있게끔 잘 주민들을 좀 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늘 저희도 이 동네 살다 보니까 이제 후보님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교통 정리하시는 걸 자주 뵀었거든요. 사실 정직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저희들도 많아요. 그 사실 이제 교통정리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합시다. 그 교통 24년 차 이래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처음에 동기가 어른 학생이 기차 보통 전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기차 오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 우연히 사업장에서 목숨을 구한 적이 그때부터 해야 되겠다. 그게 24년이에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24년 뭐 다른 우리 시민들은 맞아 교통정리 시원하나 이러는데 사실 교통정리 그거 안 하면 더 게으러져요. 그걸 교통하는 만큼 공부를 하고 시민들에게 유리하게끔 연구를 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더 게으러진다 이거.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게 한 가지만 더. 우리 학교 앞에 이 유급자가 있어요. 돈을 받고 교통을 하는 게 있어요. 그 3개월 하고 이 목이 세해가지고 세주 돈도 싫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싸거든요. 그 내일 또 심한 게 차가 일단 스톱했다가 출발하니까 내일 더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 저는 24년 그 3개월을 목이 세해 오하겠다는데 저는 24년입니다. 그거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같이 주지 않으면 못한 말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저 1년도 1년이지만은 여러 가지로 그런 조건들이 저한테 맞고 그래서 봉사합수가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린 애들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또 이혼하는 동안에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 무문의 약속입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럼 앞으로 살아계실 동안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어른 애들하고 약속인데 어떻게 그걸 내 몸이 좀 고단하고 내 몸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런 제발 교통이나 이혼 한다 이런 소리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시면 그건 이혼을 네, 지금까지 포항시 타선거구인 대이효곡동 선거구에서 포항시의회 4선에 도전하신 자유한국당 이재준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